서울 외곽 양지동. 조용한 비닐하우스 옆 지하철 출구. 채소를 곱게 다듬던 한 노인의 손끝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자릿세를 요구하며 웃는 폭력배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과거 북파 공작권 전설의 그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그의 등을 두드리며 나타난 남자, 이철구. 숨죽였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 땅을 일구던 노인. 그가 지금 꺼낸 것은 총도 칼도 아닌 작전 계획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다시 불태운 걸까요? 그리고 마동식이라는 이름은 왜 국가정보망에서도 사라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숨겨진 전설의 귀환, 그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인의 마지막 전투. 모든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강호석의 거친 손가락이 목이 긴 분무기를 쥐고 있었다. 88배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다. 설이 내린 듯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아래 주름진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그 손끝에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7순을 넘긴 지도 벌써 10수년. 하지만 그 마음만은 20대 청년 그대로였지요.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뿌리는 깊고 줄기는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의 손길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서울 외곽 양지동의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매일 같은 시간. 그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듯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든 정성 가득한 그 손길은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았지요. 봄비가 내리듯 부드럽게, 그리고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게. 그의 손길은 비닐하우스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에겐 이 작은 공간이 세상 전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 고향집 마당처럼 모든 추억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으니까요. 자, 오늘도 잘 자랐구나. 강호석은 방울토마토 잎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다. 마치 손주에게 말을 건네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입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맺혔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맑은 그 미소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처럼. 그의 눈빛에는 한평생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그가 정성껏 가꾸는 상추, 시금치, 고추, 방울토마토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바람 한 점 들이지 않게 막아둔 그 안에서 초록빛 생명들은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싱그럽게 빛났지요. 정갈하게 줄지어 심은 채소들, 마치 할머니의 장독대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고운 초록빛은 오래전 고향 마을의 들녘을 떠올리게 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호석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의 볼처럼 발그레 익어가는 모습이 그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둥글고 단단한 그 열매들은 마치 손주들의 웃음소리처럼 그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워주었지요. 한 알 한 알에 담긴 정성이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추억의 노래처럼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햇살이 비닐하우스를 비추기 시작하자 강호석은 수확한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그의 손끝에서 떨어진 이슬방울 같은 땀방울이 채소 잎사귀에 맺히며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아침 햇살의 반짝이는 그 땀방울들은
마치 일생을 바친 농부의 훈장 같았지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채소를 키웠고 그 정성이 고스란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이 마치 오래된 목련나무가 봄을 기다리며 품었던 꽃망울처럼 소중했습니다. 각 상자마다 그의 꾸부정한 글씨체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체에는 마치 손편지처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그 글씨는 옛날 교실 칠판에 선생님이 써주시던 글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필체에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양지원 아이들에게 오늘도 씩씩하게 자라렴.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어머니가 도시락에 써주던 쪽지처럼 정겨운 그 글씨체는 시간이 멈춘 듯 변함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손주들에게 건네지 못한 사랑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처럼 그 짧은 문장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양지원, 그곳은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보육원이었지요. 호석 할아버지의 채소들이 매일 아침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시금치부터 간식 시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까지. 그의 정성은 따스한 봄바람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지요. 그가 바라보는 채소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아 아이들에게 전하는 선물이었다. 마치 꿈속에서 만난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지요. 초록빛 잎사귀 하나, 빨갛게 연근 열매 하나에도 그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고 약한 가지는 받쳐주고 시든 잎은 솎아내며 그렇게 한 계절 또 한 계절을 보냈지요. 어쩌면 그 채소들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88 노인이 매일 이렇게 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그 까맣고 굵은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세월의 상처와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견뎌온 그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지요.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과 중년의 아픔, 그리고 노년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여전히 생명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호석 씨, 또 일찍 나왔네. 이철구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는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의 종소리처럼 두 노인의 하루를 알리는 신호였지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호석보다 3살 어린 이철구는 그의 오랜 동료였다. 서로의 굽은 등을 보며 함께 걸어온 길의 무게를 말없이 이해하는 사이였지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일구며 함께 흘린 땀방울의 무게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거의 시간들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두 노인의 눈빛 속에는 젊은 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시간이 데려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어쩌면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온 평생의 우정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 고아원에 채소 보내는 일 계속하나? 이제 좀 쉬어도 될 텐데. 철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존경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친구를 향한 따뜻한 염려가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번졌지요.
마치 오래된 소미불처럼 포근한 그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호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속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때로는 거친 바람을 막아주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던 그런 오랜 우정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철구의 말에 강호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릴 적 배고팠던 기억, 아직도 생생해. 그 아이들이 그런 기억 갖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장독대 옆에 앉아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처럼 깊고 묵직했습니다. 한 톨의 쌀이 귀하던 시절, 텅 빈 그릇을 바라보며 잠들었던 밤들. 그 기억은 88배 노인이 된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선명했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말을 멈추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도 모를 옛 시절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요. 시간이 많은 것을 데려갔지만 그 기억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항상 그랬지. 철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요즘 이 동네도 안전하지 않다고 들었어. 마동식이란 놈이 이 근방을 쥐고 흔든다더군. 철구의 말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뉴스처럼 무거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재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뉴스 소리처럼 그 말은 두 노인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요. 하얀 이슬처럼 내려앉은 두 노인의 머리카락 위로 세상의 그림자가 슬며시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석은 잠시 손을 멈추고 철구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던 북파 공작원이었다. 마당 끝에 핀 들꽃처럼 무심히 피어났다가 바람 한 줄기에 쓰러질 수도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고요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얼굴도 지워진 채 조국을 위해 싸웠던 나날들. 그 모든 기억은 오래된 사진첩 속에 간직된 흑백 사진처럼 침묵하고 있었지요. 지금은 나이든 두 노인일 뿐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때의 날카로움이 남아있었다. 세월이 지워내지 못한 그 특별한 빛깔이 잠시 드러났다가 다시 따스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지요. 마치 오래된 칼날이 잠시 빛을 발했다가 다시 천천히 감춰지는 것처럼. 걱정 마.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강호석이 다시 채소를 담으며 말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는 소박한 부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처럼. 그는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앉아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듣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정확한 동작들은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과거를 살짝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담는 그 손길에는 오래전 임무를 수행하던 그 치밀함이 여전히 남아있었지요. 철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평범한 노인. 하지만 자네의 그 평범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군. 오랜 친구의 말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겪어온 이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걱정이 마치 손편지 속에 담긴 진심처럼 고스란히 묻어났지요. 함께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그 길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것은 두 노인만이 간직한 비밀이었습니다. 철구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참나무처럼 든든했고 그 온기는 호석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지요. 강호석은 채소 상자를 트럭에 실으며 생각했다. 40년 전 그는 노을빛 작전이라는 코드명으로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누렇게 변색된 옛 사진처럼 희미해졌지만 가끔은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지요.
젊은 날에 두려움 없던 그 시절,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그 순간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있을 때면 그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마치 옛 군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듯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지요. 그 이후로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하지만 철구의 말처럼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그도 알 수 없었다. 트럭에 시동을 거는 그의 얼굴에 잠시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다시 맑은 아침 햇살 아래 밝아졌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지나가듯 그 생각은 잠시였지요. 지금 그에게는 양지원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전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오래된 트럭 엔진이 울리는 소리가 마치 인생의 박자를 맞추듯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대문역 근처 작은 골목, 강호석은 자신이 기른 채소를 작은 좌판에 펼쳐놓고 있었다.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해진 나무 좌판 위에 그가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들녘처럼 그 채소들은 생명력 넘치는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었지요.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고 물기를 닦아 정갈하게 진열한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장독대처럼 반듯하고 정겨웠습니다. 10년 넘게 그는 이곳에서 채소를 팔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던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풍경화처럼 이 골목의 일부가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은 이 도시의 작은 등대 같았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양지원 고아원에 기부하고 일부는 다음 채소를 기르는 데 사용했다. 손에 쥐어지는 돈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매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에게 있어 채소를 파는 일은 단순한 장사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지요. 마치 어머니가 정성 들여 지은 밥상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할아버지, 오늘 토마토 싱싱하네요. 단골 손님인 주부가 말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온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단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친근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매일 이 자리를 지키는 노인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오랜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난 듯한 그 정겨움이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도 작은 따스함으로 피어났습니다. 강호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우리 아이들 먹을 거니까 더 정성 들였죠. 그의 구부정한 등에서는 긴 세월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함이 느껴졌고 주름진 얼굴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린 듯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함께 묻어났지요. 마치 자신의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할아버지의 그 기쁨처럼 그의 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란 양지원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에게 가족이 없었기에 고아원 아이들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그의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처럼 그의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로였지요. 밤이면 홀로 누운 방 안에서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그는 따뜻한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처럼 그의 고독한 밤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지요. 손님이 떠난 후 강호석은 문득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평소 북적이던 골목이 갑자기 싸늘해진 듯 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갑자기 소리가 끊긴 것처럼 불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의 오래된 직감이 깨어났지요. 마치 수십 년 전 그가 임무를 수행하던 그 순간의 긴장감이 다시 그의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그때 3명의 젊은 남자가 그의 좌판 앞에 다가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는 겨울 찬바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강호석의 눈에는 그들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노련한 어부처럼 그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할아버지 채소 가게인가 보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한 꿀에 숨겨진 독처럼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날 매끄러운 얼음 아래 숨겨진 위험처럼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남자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차가운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골목 안에 불어오는 바람마저 잠시 멈춘 듯 했지요. 강호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뭘 사려고 오셨나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침착함으로 그는 흔들림 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많은 폭풍우를 견뎌온 그 나무처럼 그는 이런 상황에도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좌판 아래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깨어난 것이었죠. 살 건 없고 그저 인사나 하러 왔지. 남자가 강호석의 좌판을 흔들었다. 몇 개의 토마토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자리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가 필요하다고. 그 말에 실린 위협은 마치 오래된 장독대를 거칠게 흔드는 것처럼 강호석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바닥에 구르며 깨지는 소리가 마치 오랜 평화가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햇빛에 반짝이던 과일의 즙이 바닥에 번져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호석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마치 잠시 과거에 그가 깨어났다가 다시 현재의 노인으로 돌아온 듯한 그 미세한 눈빛의 변화였지요. 한순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그 눈빛은 40년 전 북파 공작권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온화한 눈으로 돌아왔지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네요. 담백한 된장찌개처럼 꾸밈없는 그의 말투에는 결코 굽히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기둥처럼 흔들림 없는 그 목소리는 3명의 젊은이들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마당 끝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처럼 그는 그저 담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새 규칙이야. 마동식 형님 말씀이시거든. 남자가 강호석의 어깨를 거칠게 쳤다. 내일부터 매주 50만 원, 안 내면 장사 접어. 그 말은 아직 이른 새벽의 서리발처럼 차갑게 강호석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듯 그 말은 호석의 평화로운 일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지요. 오랫동안 지켜온 작은 평화가 마치 얇은 창호지가 찢어지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온 소중한 인연들이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만 같았지요. 강호석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를 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마치 오래된 우물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물줄기가 다시 솟아오르려는 그 순간이었지요. 쭈그리고 앉아 토마토를 줍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 담긴 정확함과 잠시 번뜩였던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과거를 간직한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이 토마토들은 아이들 먹을 건데 강호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는 손주에게 간직해둔 옛 사진첩을 보여주듯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삭임처럼 작은 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떤 큰 소리보다도 울림이 컸지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처럼 그 짧은 말 속에는 평생을 바쳐온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뭐? 못 들었는데. 남자가 귀를 기울이며 조롱했다. 그의 비웃음은 맑은 물웅덩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강호석의 평온을 흐트렸습니다. 그 차가운 조롱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스산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베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남자의 어깨를 세게 쳤다. 이철구였다. 마치 오래전 약속이라도 한 듯 철구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흐린 하늘에 갑자기 비집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 같았지요. 오랜 동료의 든든한 존재감이 그 순간 호석에게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노인을 괴롭히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야. 철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마치 오래된 참나무 지팡이와도 같았지요. 평범한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힘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단단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 말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누구세요? 남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하고 있는 듯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쉬운 상대라고 여겼던 상황이 갑자기 변화하자 그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잔잔하던 물살에 갑자기 나타난 여울처럼 그의 자신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는 늙은이지. 하지만 저 늙은이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그 웃음 속에는 마당 끝에 핀 들꽃처럼 소박하면서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양쪽에서 노인들이 나타났다. 마치 잊혀진 동화 속 영웅들이 다시 모인 듯한 그 모습은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지요. 모두 철구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노인들의 것이 아니었다. 세월의 주름 아래 여전히 살아있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단련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들 모임인가? 남자가 비웃었지만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철구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동식이란 놈에게 전해 이 자리는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나? 귓가의 속삭이는 바람소리처럼 조용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묵직한 바위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떠났다. 꼬리를 내린 들개처럼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강호석은 철구와 다른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동료들이 다시 그의 앞에 살아 돌아온 듯 단 신기한 느낌이었죠. 다들 어떻게? 강호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구가 웃었다. 우리 모임 기억나나?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오늘이잖아. 그의 웃음소리는 추억이 담긴 오래된 음악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처럼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호석은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나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가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의 파문처럼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동식이란 자는 누구야? 강호석이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깨어나는 과거의 본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과거 우리를 추적했던 자들의 정보망을 이용해
여러 불법 사업을 하는 자야. 특히 이 근방 개발권을 노리고 있지. 네가 도와주는 그 고아원 부지도 그중 하나고. 그의 말은 먹구름이 드리운 하늘처럼 무겁게 강호석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호석의 눈이 커졌다. 양지원이 그럴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마주한 사람처럼 깊은 충격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구는 강호석의 어깨를 잡았다. 호석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그냥 물러나는 게 어떻겠나. 오랜 친구의 충고는 마치 손편지에 적힌 진심 어린 조언처럼 따뜻했지만 현실의 무게를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강호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내가 매주 채소를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약속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고집은 여전하군. 철구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의 한숨에는 세월이 가져다 준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와 여전히 친구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강호석은 남은 채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무언가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석은 평소와 같이 채소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제의 일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기억은 낡은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지원 아이들 중 몇몇의 생일이었다. 그는 특별히 케이크와 작은 선물도 준비해 두었다. 정성 들여 포장한 선물 상자에는 그가 직접 쓴 송글씨로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이들. 강호석은 선물 상자에 메모를 붙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할아버지의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비닐하우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어제 본 새 남자와 함께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다. 겉으로는 번듯했지만 마치 윤기 좋은 사과 속에 숨은 벌레처럼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호석 씨, 맞지요? 남자가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 이름은 마동식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차가움이 감돌았습니다. 강호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십 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평정심으로 그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동식은 웃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인사를 드렸다고 들었는데 별로 환영받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가을 마당에 떨어진 마른 낙엽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채소나 기르는 노인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호석의 목소리는 오래된 된장처럼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마동식은 천천히 비닐하우스를 걸으며 채소들을 만졌다. 이렇게 정성껏 기르신 채소들이 아깝지 않으세요? 자릿세 대신 이 채소밭을 저희에게 넘기시면 어떨까요? 좋은 가격에 사드리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채소들이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듯 살짝 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호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말씀드린 자릿세는요? 마동식의 목소리에 소리가 내리듯 차가운 위협이 서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채소들은 대부분 양지원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강호석의 대답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처럼 변함없었습니다. 마동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고아원 말이죠. 그것도 곧 새로운 주인이 생길 겁니다. 구청에서 재개발 승인만 나면. 그의 말은 들판에 불어닥친 찬바람처럼 강호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강호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평온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동식은 비닐하우스 한쪽에 있던 채소 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정성스레 포장된 토마토와 상추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마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처럼 강호석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채소만이라도 밟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것입니다. 강호석이 진정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억눌린 감정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동식은 비웃으며 고추가 담긴 상자도 발로 찼다. 자릿세든 땅이든 뭐든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도 더 이상 채소 보내지 마세요. 불필요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은 한겨울 추위처럼 강호석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마동식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강호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채소들을 주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다. 오래된 참나무가 폭풍 앞에서 흔들리듯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석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둔 그 상자는 마치 봉인된 과거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특수 제작 군복과 몇 가지 장비들이 있었다. 그는 군복을 꺼내 바라보았다. 지금의 그에게는 너무 큰 사이즈였지만 그 옷에는 그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그 진한 남색은 마치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철구였다. 오래된 전화기의 울림은 마치 과거로부터의 부름 같았습니다. 호서가 어떻게 지내나? 괜찮은가? 철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강호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철구야, 우리 마지막 작전이 뭐였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철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노을빛 작전, 왜 갑자기 그걸...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노을빛 작전. 강호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마지막 임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는 장독대에 익어가는 된장처럼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서가, 진정해.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나이가 아니야. 철구의 목소리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따스함과 현실적인 우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가를 위한 임무가 아니야. 강호석이 나무 상자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임무야. 그 말에는 마치 손편지에 담긴 진심처럼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철구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가겠네. 하지만 무모한 짓은 하지 마. 친구의 한숨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석은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의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불이 붙었다. 40년 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불꽃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강렬했습니다. 마지막 임무야. 강호석은 중얼거렸다. 노을빛 작전. 마지막 노을처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며 사라지는 거야. 그의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창가에 흐르는 비처럼 고요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강호석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양지원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마동식의 위협이 번갈아 떠올랐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그의 굳은 결심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생일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에 고이 간직된 추억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호석은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차려입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양복이었다. 내복 주머니에는 40년 전 받았던 특수 배지를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거였다. 호석 씨, 갈 준비 됐나? 철구가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두 노인은 함께 택시를 타고 양지원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양지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강호석의 예상대로 마동식의 부하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강호석과 철구를 보자 비웃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출입금지예요. 어제 마동식 형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강호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아이들 생일이라 약속이 있어요.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남자가 강호석의 가슴을 밀었다. 강호석은 내복 주머니에서 특수 배지를 꺼냈다. 이거 알아요? 남자들은 배지를 보고 웃었다. 뭐예요 그게? 옛날 군인 배지?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모두가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강호석의 배지를 보고 있었다. 저는 국정원 김현우 과장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이 배지는 우리나라 특수 공작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마동식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강호석 선생님, 오랫동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김현우가 강호석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선생님의 공적은 아직도 국정원에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강호석은 당황했다. 어떻게 저를... 철구 선생님이 어제 연락 주셨습니다. 마동식이라는 자가 양지원을 위협한다고요. 김현우가 미소 지었다. 마동식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추적하던 인물입니다. 불법 재개발과 돈 세탁, 여러 혐의가 있죠. 그때 양지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강호석 할아버지. 아이들은 강호석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강호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이들. 강호석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른 아침, 강호석은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차려입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양복이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그 옷에서는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내복 주머니에는 40년 전 받았던 특수 배지를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거였다. 다른 표면 위에 새겨진 비밀 표식은 마치 그가 걸어온 인생의 지도처럼 복잡하고 의미심장했습니다. 호석 씨, 갈 준비 됐나? 철구가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된 우정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강호석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강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짧은 말 속에는 평생을 지켜온 약속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택시를 타고 양지원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양지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강호석의 예상대로 마동식의 부하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강호석과 철구를 보자 비웃었다. 그 비웃음 속에는 젊음의 오만함과 노인을 향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출입금지예요. 어제 마동식 형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그 말투에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무례함이 돋아 있었습니다. 강호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아이들 생일이라 약속이 있어요.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참나무처럼 단단하면서도 손주를 대하는 할아버지의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남자가 강호석의 가슴을 밀었다. 그 거친 손길에도 강호석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강호석은 내복 주머니에서 특수 배지를 꺼냈다. 이거 알아요? 햇빛에 반사된 배지는 마치 오래된 전설을 증명하는 유물처럼 빛났습니다. 남자들은 배지를 보고 웃었다. 뭐예요 그게? 옛날 군인 배지.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당 끝에서 메아리치는 불경한 소음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선명한 멜로디처럼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강호석의 배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김현우 과장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이 배지는 우리나라 특수 공작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선언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처럼 무게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동식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그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정의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석 선생님, 오랫동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김현우가 강호석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선생님의 공적은 아직도 국정원에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강호석은 당황했다. 어떻게 저를... 그의 목소리에는 비가 온 뒤 맑아진 하늘처럼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구 선생님이 어제 연락 주셨습니다. 마동식이라는 자가 양지원을 위협한다고요. 김현우가 미소 지었다. 마동식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추적하던 인물입니다. 불법 재개발과 돈 세탁, 여러 혐의가 있죠. 그녀의 설명은 마치 수수께끼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때 양지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강호석 할아버지. 그 순수한 목소리들은 마치 봄날의 종달새 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습니다. 아이들은 강호석에게 달려가 안겼다. 작은 팔들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값진 행복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강호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름진 얼굴 위로 오랜 여정 끝에 만난 봄비처럼 따스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이들.
강호석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건넸다. 그의 손에서 아이들의 손으로 전해지는 선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손편지에 정성껏 적은 마음처럼 그 작은 선물 상자에는 강호석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영웅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강호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웅이란 화려한 제복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타인을 지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강호석 같은 잠재된 용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영웅들이 모여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강호석처럼 조용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가슴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언제나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강호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